자, 출발점은 의식이 그것을 말하는 것과 그것이 나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분리가 있는 척할 때 세상은 신비롭게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노래의 목적은 마지막 음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데 발견됩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 뿐이죠. 자유롭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의식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충족감과 충만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질문과 대답 한번 볼게요. 이 안에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들이. 하지만 정말 그렇게 기본적일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너무 단순화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척 힐리는 본질적으로 단순함 그 자체인 것을 어떻게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단순함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복잡한 척해야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즉 분발할 수 없는 의식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 척할 때 양극성의 환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바로 그 의식 자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것들은 항상 지금 현재에 있기보다는 늘 눈이 꿈을 꾸고 있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도 만들어지고 방법도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냥 현실을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스토리로 만들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이건 다 뭐 생각에 기반한 그리고 나의 두려움과 상처에 기반한 것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정말 소위 그것이라면 여기에서 그것은 어떤 깨달은 존재, 본래 깨달아져 있는 그 존재라면 지금 당장 그 존재로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깨달아 있는데 그 깨달음을 왜 나는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네요. 대답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환상의 에고, 자아는 결코 그 자신의 참되고 근본적인 본성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것만 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이 이미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다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이 이미 살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다시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거기에 없다고 믿는 것을 그것이 겉보기 그 자체를 찾으러 나가도록 하는 우주적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삶의 전체 드라마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의도적인 오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가 네 안에, 당신 안에 어떤 부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본래 성불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선지식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고 깨달은 사람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깨달아 있다고 말을 하는가 우리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미 살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다시 도착할 수 있는가? 깨달아져 있는 사람이 다시 깨닫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 집에 앉아서 내 집에 도착하는 방법이 뭔가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 내 생각과 분별 망상이 나를 복잡하고 항상 조급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불안성을 조장하지 실제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때가 돼서 인연 조건이 화합이 이루어져서 해결이 되는 거지 내가 그저 안달복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가 않죠. 병을 위해서 내가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처치도 하고 치료를 하지만 그 병이 내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 병이 나을 때 돼야 나의 노력과 더불어서 어떤 인연 조건이 맞아져야 점차 아물다가 딱지치다가 사라지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그 인연과 조건의 화합물이지 내가 생각하고 노력해서 내가 애달게 뭔가를 계획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척은 의도적 오인, 생각의 왜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글쎄요, 만약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 철학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네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귀야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수준에서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그것과 더 일치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예라고 크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에, 그리고 거절하고 싶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에는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지금은 깨달은 사람으로 살지 않지만 본래 깨달아져 있는 사람이라서 잠시 잊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깨달음을 본래 갖고 있는 깨달음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랬을 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알아차리라, 그냥 하라 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냥 하라? 내가 yes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 내가 거절하고 싶을 때라도 적어도 그 순간에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거절하고 싶을 때 거절하고 싶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yes, 정말로 말로 yes를 하라는 게 아니죠. 내 생각으로 마음에서 거절하고 싶은 그 생각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지금 거절하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미래로도 가지 말고 과거로도 가지 말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죠. 자,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전체로서 항상 내 바로 앞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심하죠.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져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보지 못하고 왜 나는 그 깨달음에 그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질문 같아요. 대답은 예, 내 말은 그게 또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의에 따르면 여기에 그것의 일부가 있을 수 있으며 모퉁이 너머에 더 많은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어떻게든 그 자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단순하고 완전하다면 실제로 어떤 부분도 가질 수 없습니다. 부품이 있는 척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그것이 가진 척하고 있는 많은 부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경험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자신의 전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른 곳도 없습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나를 통해 자신의 100%의 시간을 봅니다. 그것은 결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항상 당신 앞에 절대적으로 총체적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자,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제 이제 명상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거 프린트를 들고 있는데 이 프린트가 이 명상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명상원하고 이 프린트는 분리되어 있죠. 이 바닥하고 이 프린트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저 또한 이 명상원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분리되어 있죠. 대성화되어 있습니다. 객체죠. 그런데 척은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어떤 화합물이지 분리된 따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척만, 부품인 척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척만 할 수가 있지, 이 공간 안에 그 조합물, 부분이 모여서 이 공간을 이루는 조합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 총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총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정적인 것도 보여지는 그 감정이 100%입니다. 설령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고통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건 뭡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고 충만하고 뭐 어떤 그런 감정들이죠. 자, 그 감정들, 지옥의 상태의 그 감정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 고통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인데, 척의 말로는 그 감정이 100% 총체적인 것이고 흠도 없고 하자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냥 그 감정이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벗어나야 되는 그 감정이죠. 하지만 그 감정은 그 감정 자체로 100%이라는 것이죠. 총체적인 거. 기쁘면 기쁨대로 100%고 무덤덤하면 무덤덤한 대로 그것은 100%입니다. 다만 내 생각이 뭐예요? 고통은 싫어. 내 생각이 뭐예요? 심심한 거 싫어. 내 생각이 뭐예요? 행복한 거 좋아. 이렇게 집착하고 욕구하고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망상을 쫓다 보니까 이 총체성에서 벗어나고 분리되는 것 뿐이지 그 감정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아주 큰 종교들도 있겠지만 지역마다 종교가 따로 있고 원시 부족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토템, 애니미즘이나 이런 종교들이 다 있는데 이런 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척은 이렇게 대답하네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은 실제로 그것에서 나온다. 신이라는 단어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하는 것에 좀 더 형식적인 이름을 부여하려고 에고가 시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개하는 드라마가 드러나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기본 화면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영화 배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이 진실에 대한 자신의 깨어남에 대한 개인적인 증인이 되고자 하는 배우의 자아 기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소위 깨어남에는 별도의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깨어나지 않는 별도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배우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얻을 수 있거나 애초에 그것을 얻지 못할 수 있는 별도의 배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진정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수 의식의 화면 그 자체 이 신비로운 그것뿐입니다. 결국 그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나가지 않으면 그냥 뭐 어떤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핵심은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의 핵심은 에고의 시도다. 형식적인 이름을 붙여서 어떤 뭐 알라다, 야훼다, 영이다, 부처님이다, 뭐 하나님이다, 막 이런 이름을 형식적으로 붙이는 것은 에고의 시도일 뿐이라는 말이 조금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입니다. 형식적인 이름이죠. 자, 나무에서 열리는 저 사과가 우린 사과라고 약속한 거지만 사과를 생각할 때는 그 이름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과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어떤 저기 지방 어디에 있는 동네라든지 물건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사람 이름 혹시 아세요? 내가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 이름 붙여놓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런 것처럼 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에고의 시도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세계에 존재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자, 그리고
별도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순수 의식의 화면에 그것에 비추어진 것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울이라고 예를 제가 자주 드는데 이거는 제 예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예입니다. 물고기의 비유, 거울의 비유, 파도의 비유, 하늘과 해, 달의 비유 이런 것들은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지는 것이 사과다. 사과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죠. 내 거울에 상매짐을 해서 사과는 동그랗고 뭐 빨갛고 이 정도 이제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 바깥에 있는 실제의 사과는 만질 수도 있고 반을 가르면 그 안이 하얗게 어떤 냄새도 풍길 수 있고 상큼한 향을 하지만 내 거울에 비춰진 그 상의 사과는 그렇습니까? 만질 수도 없고 안을 쪼개볼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인식하는 나한테 비춰진 그 사과는 뭐예요? 내 비춤의 다른 모습이지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를 비추었죠. 밖에 있는 실상의 사과를 비추었지만 그것은 진짜 사과는 따로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과는 내 비춤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수 의식의 나툼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네, 하지만 그것이 선택이라는 전체적인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내 말은 자유의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네요.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인가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가 주지 않았는가, 우리 삶은 내가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닌가, 업이나 카르마, 운명이나 팔자에 속박된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운명을 개척하고 어떤 나의 카르마를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런 부분이 이 질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다른 말로 자유의지는 존재하나요? 자, 척은 이렇게 대답하네요. 해당 질문에 답하기 전에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 존재하는 별도의 개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모든 물리가 환상이라면 어떤 환상의 자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사막에 있는 신기루, 호수의 수온에 대해 논쟁하는 것만큼 쓸모없을 것입니다. 외부에 수온이 있는 실제 호수가 없는 것처럼 소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또는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실제 분리된 자기 존재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있나요 없나요의 논쟁에서 척은 벗어나 버렸네요. 자, 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자, 용에 대해서, 우리가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 용이 수컷인가 암컷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기 전에 그 용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것부터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죠. 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그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죠. 왜요? 허상이고 환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논쟁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자유의지의 논쟁이 의미가 있으려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한 다음에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를 논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척은 좋은 비유를 들었네요. 신기루 호수에 우리 사막을 걸을 때 신기루 보이잖아요. 신기루의 호수의 수온에 대해 논쟁하는 것만큼 쓸모가 없습니다. 왜요? 신기루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거기 있는 물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내 환상으로 보는 것인데 그 물이 뜨겁냐 차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의미 없는 것을 뭐 하려고 논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자유의지를 가질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쟁의 의미가 없나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논쟁을 해왔는데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자유의지를 가질 존재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척의 얘기에 의하면, 얀의 얘기에 의하면.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걸어다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눈 마주치고 있고 듣고 있고 화도 내고 울고 있고 기뻐하는데 이 내가 없다고? 난 분명 8살 때도 있었고 20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나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 자, 태어나면서 나다 하고 태어나셨어요. 부처님 같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면서 대부분은 나라는 그 기억은 너는 애기였을 때 어땠고 뭐 태어났을 때 어땠고 이런 기억들을 먹으면서 나라는 어떤 정체성 동일화된 동일시하는 어떤 심리 구조를 가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나다 하면서 태어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오온의 쌓임이 그것이 어떤 생각의 흐름, 습관의 흐름을 만들면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질문이 아주 많아요.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카르마, 환생, 인과 법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 아이디어 중 진짜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내가 없다고 하니까 무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진정 어떤 진실한 실체가 없고 다만 연기적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정체성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카르마, 환생, 인과법칙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내가 없는데 무슨 환생이 있고 인과법칙이 있고 카르마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대답입니다. 글쎄요. 어떤 면에서 카르마와 환생이 존재하지만 둘 다 실제로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 두 현상은 자신이 소위 행위자라고 믿는 분리된 개별적 자아에 대한 환상이 계속 지속되는 한 계속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든 나쁘든 원인을 설정하고 있다면 조만간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항상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리가 환상이라면 실제로 원인과 결과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즉 카르마와 환생을 포함하는 이 삶과 죽음의 드라마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누가는 누구입니까? 존재하는 것이 의식뿐이라면 여기서 환생하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거는 뭐 단멸론, 상멸론 막 이런 거 있죠. 죽으면 끝난다. 단멸론, 상멸론, 영혼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상한다. 상멸론, 뭐, 상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랬을 때 척은 이렇게 말하네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체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환생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환생이 없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업이 있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업이 없다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왜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믿는 동안 지속된다고 말하네요. 그러면 윤회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실체한다고 믿습니까? 다시 질문해야겠죠. 내가 실체합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당신은 윤회하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다른 분이 아니요 나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영혼은 다 몸이 흩어지듯이 영혼도 다 흩어져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상님이든지 뭐 어떤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신에게는 윤회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이 존재하는 한 그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체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네요. 내 생각이 지속되는 동안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의식뿐이라면 여기에서 환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환생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환생하지 않는 사람도 내 생각이. 자, 거울이라고 했을 때 거울 앞에 비춰지는 모든 것이 그 밖에 있는 것은 실제 하겠지만 내가 그것이 사과다, 화분이다, 에어컨이다, 선풍기다 인식할 때 그 인식은 정말 사과가, 선풍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가 그것을 상지을 때는 내 비춤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인 모습은 비춤의 모습, 의식의 모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의식의 모습은 뭐라고요? 여기에서 의식의 모습은 태어나거나 죽는 것이 아닌 그냥 의식 자체라는 거죠. 언제나 이 순간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인류의 과거, 역사 전체가 이 거대한 환상의 일부일 뿐이며 실제로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이제 뭐 없다고 하니까 환생도 없고 카르마도 없고 인과보책도 없고 당신이 생각하는 동안만 그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인데 이런 뭐 화석에서도 발견되는 그 인류의 역사들도 있고 우리는 어떤 뭐 조선실록이라든지 고려 역사 관련된 것들 그 전에도 그런 많은 역사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문헌도 다 남아있고 유물도 다 남아있는데 이것이 환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대답을 한번 볼게요. 우주 스크린에는 소위 영화라는 것이 단 하나만 상영되고 있으며 그것은 항상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볼 때 영화 속 등장인물이 언급하는 화면 밖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면 위에 적극적인 이야기는 언급된 화면 밖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려는 시청자의 의지에 의해 크게 발전됩니다. 그러나 그것 우주가 꾸는 영화는 언제나 바로 거기 당신 앞에 절대적인 총체성으로 완전히 현존합니다. 아무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정말로 그것이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매우 귀중한 순간에 당신만 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이 인류의 역사가 정말 거대한 환상일 뿐인가 정말 실체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순간에 당신만을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드라마 찍고 있는 그 배우가 그 배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죠. 꿈속에서도 누가 쫓아오고 어디 산을 올라가고 어떤 사람하고 뭐 어디를 가고 먹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그 꿈속의 인물은 진짜죠.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런 식성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꿈에서 깼을 때 그 꿈속에 있는 그 사람의 경험이 꿈에 깬 그 사람과의 경험과 같은가? 아니죠. 그거는 꿈, 뭘로 이루어졌어요? 생각, 상상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주 스크린에 단 하나만 상영되고 있어요. 이 단 하나가 뭐예요? 순수의식이겠죠. 순수의식의 비춤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진다? 수많은 이야기와 스토리, 역사와 유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 자각하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 자각하지 우리가 5천년 전으로 가서 고려시대로 가서 조선시대로 가서 자각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머릿속에서 방영되는 영화를 보면서 조선, 고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들은 당신만을 위해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조선시대의 어떤 유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지 않죠. 유물은 단 하나인데 그 유물을 보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100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물이라는 어떤 실체성은
단 한 가지인데 어떻게 100가지 생각을 하죠? 각자의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해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진짠가요? 내 비춤이 진짠가요? 비춤이죠. 비춤만 있는 것이잖아요. 내 느낌도 비추고 바깥에 있는 물건도 저게 무엇이다 무엇이다 해석으로 비추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비추고 들을 때 들음을 비추고 뭘 만지면 그 촉각을 비추고 이 비춤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